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남동쪽 코너에 있는 더 갤러리 호수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아침 6시 53분 정도 됐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정도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차가운 추운 날씨인데요. 제가 현재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 보이시죠? 석촌호수 조깅로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네 바퀴에 10.25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인데요. 현재 석촌호수 약 2바퀴 반 정도 돌았으니까 약 6.2km 정도 돌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추가로 달리는 동안 영상 촬영하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영하의 날씨에서는 장시간 스마트폰이 노출이 되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돼서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을지 좀 미지수이긴 한데요. 제가 계속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더 갤러리 호수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더 갤러리 호수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건물 좌측 상단에 더 갤러리 호수라고 영문으로 박혀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남동쪽 코너에 있는 더 갤러리 호수 앞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시간인데도 산책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제가 동호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둠에 잠겨 있고 그 다음에 서쪽 방향 저 멀리 서호도 보입니다. 자, 계속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스마트폰이 달리면서 촬영하니까 흔들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우리 근대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마라톤 풀코스 1000m, 5000m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던 체코의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밀 자토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인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의 역사에 관하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이 51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요즘 달리미들 마라톤을 즐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에는 40, 50대 위주로 달리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20, 30대 청년 MZ세대 분들도 달리기에 푹 빠져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달리기 관련해서 에밀 자토팩이 명언을 한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마라톤 동호회에서 캐치프레이즈 표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새가 나는 것과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과 사람이 달리는 것은 각각의 동물 내지는 인간들이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인간이 달린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따르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했던 인물이 바로 에밀 자토팩입니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그 다음에 또 에밀 자토팩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승리하고 싶다면 100m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라톤 42.19km를 달려라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100m는 호흡 없이 달리는 무산소 운동이죠. 반면에 마라톤은 장거리 유산소 운동인데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마라톤의 벽이라고 하는 32km 지점에서 35km 지점을 돌파해야만이 피니시 라인에 42.19km 완주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마라톤의 공식인데요. 자, 그래서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라톤을 해라 라는 말을 에밀 자토팩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에밀 자토팩은 1922년 9월 22일 생인데요. 부인하고 생년월일이 동일합니다. 자, 부부가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에밀 자토팩은 부인과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태어난 날짜까지 동일한 그야말로 천생연분 부부인데요. 에밀 자토팩과 부인의 생년월일이 1922년 9월 22일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3년 전에 1922년 9월 22일에 출생했던 그야말로 천생연분 부부인데요. 또 에밀 자토팩과 부인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지금부터 73년 전입니다. 1952년 우리 6.25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에밀 자토팩은 근대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5000m 우승, 1000m 우승, 마라톤 풀코스 우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인은 여자 창던지기 종목에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한 유일한 커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교제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인 1957년에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올림픽 역사상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을 딴 커플로는 전무후무한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에밀 자토팩은 별명이 인간 기관차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차처럼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해서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달리는 모습이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숨을 씩씩거리면서 호흡을 하면서 달린다 해서 좀 달리는 모습 자체가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은, 보통 증기 기관차가 질주할 때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칙칙폭폭 달리지 않습니까? 그게 연상된다. 달리는 폼이 그 달리는 기관차처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숨을 씩씩거리면서 달린다 해서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은 1922년 9월 22일생으로 부인과 생년월일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은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로 한 나라죠. 요즘 체코 하면은 프라하의 성 카를다리라는 관광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자, 그 당시에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에밀 자토백이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할 때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자, 원래 에밀 자토백은 이제 생애를 좀 말씀드리면 젊은 시절에 신발 공장을 다녔습니다. 신발 공장, 청소년 시절에 신발 공장 근로자였는데요. 그 신발 공장의 육상 코치가 한번 달리기를 권유를 했는데 에밀 자토백은 자신은 신체 조건이 달리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해가지고 진단 결과 에밀 자토백은 육상 달리기를 하기에는 최적의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소견을 제시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달리기에 입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48년 런던 올림픽 때 에밀 자토백의 나이 26살의 나이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서 1000m 즉 10km 부문에서는 금메달, 5000m 즉 5km 부문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고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는 5000m, 1000m 우승에 이어서 생전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42.19km를 처음 달렸는데도 금메달을 획득을 하는 쾌거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m, 1000m는 그분의 주특기인데요. 즉 5km와 10km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서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거리인 42.19km, 26.4마일 105일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5000m 즉 5km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커플 연인인 그 여자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인 에밀 자토백에게 당신이 5000m에서 금메달을 딴 메달을 나에게 목에다 걸어주면 나도 좋은 기운을 받아서 여자 창던지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에밀 자토백이 여자친구의 목에 자신이 5000m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목에 걸어줘서 그 여자친구가 여자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함으로써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남녀가 금메달을 획득한 유일한 커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밀 자토백이 그 정도로 1948년 런던 올림픽 1000m 우승, 5000m 준우승,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 1000m, 5000m 마라톤 풀코스 우승으로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으면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편히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요. 에밀 자토백은 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1968년에 체코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실 겁니다. 자유화 운동, 체코 프라하의 봄이 있었던
1968년 당시에 에밀 자토백은 그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프라하의 봄 민주화 운동에 자유주의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동구권, 동유럽이 다 소련의 지배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프라하의 봄 이후에 에밀 자토백은 이제 험난한 그 인생 역정을 보내게 됩니다. 프라하의 봄 참여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소련 지배하에 있던 체코 정부에 의해서 우라늄 광산 등 탄광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몸이 다 병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프라하의 봄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1989년에 이제 드디어 벨벳 혁명 1989년에 동구권이 다 공산주의에서 해체되고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그때 체코도 자유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소련의 지배하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밀 자토백도 약 20년 동안의 그 험난한 인생 역정에서 고통의 시간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지만 이미 몸은 병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995년경에는 에밀 자토백의 나이가 73세의 나이였는데요. 그때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서 에밀 자토백의 그러한 헌신적인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에밀 자토백의 나이 73세의 나이에 에밀 자토백을 위한 헌정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아디다스에서, 독일 브랜드 아디다스에서. 거기에 광고에 출연한 에밀 자토백이 말미에 I am 에밀 자토백이라고 이제 노쇠한 몸으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가슴이 찡하게 하는 그러한 아디다스 헌정 광고였는데요. 그 이후에 2000년, 새천년이 돼서 2000년 11월 22일에 자, 오른손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오른손이 너무 시려워서 자, 왼손으로 바꿔 잡았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남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새천년 11월 22일에 78세의 나이로 서거를 했는데요. 그때 2000년 11월 22일이면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서거한 지 37년이 된 날입니다. 존 F 케네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46세의 나이로 서거하셨는데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37년 후인 2000년 11월 22일에 에밀 자토백이 78세의 나이로 서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의 사마란치 위원장,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체육 인사들이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다 모여서 에밀 자토백의 장례식에서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기렸는데요. 그 수많은 분들이 추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의 추도사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밀 자토팩을 기리는 이유는 그가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1000m 금메달, 5000m 은메달, 그리고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1000m 금메달, 5000m 금메달,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그를 추모하는 이유는 그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투쟁한 투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린다 라고 국제육상경기연맹의 회장이 에밀 자토팩의 그 연결식에서 추도사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에밀 자토팩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투쟁한 투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 획득하고 은메달을 1개 획득했으면 속된 말로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영광이고 여생을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프라하의 봄 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그 투쟁의 길, 투사의 길을 스스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곳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에 있는 수변 무대인데요. 자, 수변 무대에서 여명의 시각,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여명의 시각에 동호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에 있는 수변 무대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도 보여드립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밀 자토팩은 일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국가 민족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투쟁한 투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매우 유명한 체육인이고요. 자, 그래서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는 위대한 육상선수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이 2000년 11월 22일에 서거하시고 그로부터 20년 후인 2020년에 그의 부인께서도 98세의 연세로 서거를 하셨는데요. 체코에 가면 에밀 자토팩이라는 자토팩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에 걸맞게 자토팩 기관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위국 헌신한 그 정신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체코에는 에밀 자토팩이라는 이름을 달고 달리는 기관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선수, 우리나라의 보스턴 마라톤 참가 역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올림픽 1회 대회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듬해인 1897년에 시작된 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1897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 보스턴 마라톤 128주년인데요. 자, 128년의 보스턴 마라톤 역사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경우는 3번 있습니다. 3번.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최근에 수년 전에 영화로 개봉된 1947 보스턴, 1947 보스턴이라는 제목의 영화. 임시완 씨가 서윤복 선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정우 씨가 송기정 감독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 성우 씨가 남승용 선수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자, 1947 보스턴은 우리가 해방 직후 1947년 미 군정 시절에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대회 때 서윤복 선수가 송기정 감독의 지도를 받아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해서 한국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이자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대회였던 1947년도인데요. 다 잘 아시다시피 송기정 선생께서는 1936년 일제강점기 때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 출전해서 2시간 29분 19초라는 그 당시 올림픽 신기록으로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서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신 분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 우승자 송기정 선생이신데요. 그분이 그로부터 9년 후인 1947년에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에 한국 감독으로 참가하고 선수는 바로 서윤복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이자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가 서윤복 선수인데요. 거기에서 우승하고 나서 민족 지도자인 김구 선생께서 서윤복 선수에게 휘호를 적어서 선물하셨습니다. 적폐천하, 다리족자, 제패하다 할 때 패자, 하늘천자, 아래 하자, 철각의 다리로 세계를 제패했다. 철각의 다리로 세계를 제패했다라는 의미의 적폐천하라는 휘호를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님께서 그 서윤복 선수에게 선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윤복 선수는 서울 숭문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숭문고 교정에는 적폐천하라는 사자성어가 새겨져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 바로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께서 서윤복 선수에게 선물로 휘호를 하사하셨는데 그게 바로 적폐천하 휘호고,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 서윤복 선수의 모교인 숭문고등학교 교정에는 적폐천하라는 휘호가 비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3년 후인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달 전에 제53주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우리 한국인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싹쓸이 했습니다. 1, 2, 3위. 1950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 53주년 대회 때 금메달 함기용, 은메달 송기륜, 동메달 최윤칠 이상 3분의 한국인이 보스턴 마라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싹쓸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3명의 선수를, 지금은 청와대가 없어졌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경무대, 경무대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경무대로 그 3명의 선수를 초청해서 또 치하를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수많은 국가에 수십 명의 외교관이 파견됐는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는 국제사회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세계 각국에 수십 명의 외교관을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국위 선양을 한 것보다는 자네들 세 사람이 2시간 남짓 짧은 시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함으로써 또 준우승 또 3등 1, 2, 3등을 석권함으로써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쳤고 또 한국의 이미지 국위를 선양했다 라고 치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51년이 지난, 자 다시 찍겠습니다. 그로부터 51년이 지난 2001년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자 우리 이봉주 선수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손이 시려워서 또 장갑을 손을 바꿨습니다. 왼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제 다시 오른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봉주 선수가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마라톤 세계 최강국 케냐의 11연패를 저지했습니다. 그 전까지 마라톤 세계 최강국 케냐가 보스턴 마라톤 10연패를 했었는데요. 10년 연속 케냐 선수가 우승을 해왔는데요.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봉주 선수가 우승함으로써 케냐의 11연패를 저지시켰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립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서쪽 코너에 있는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명의 시각, 해가 뜨는 동틀 무렵인데요. 이제 해가 곧 뜰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이봉주 선수는 1970년생이신데요. 자, 그분이 대단하신 게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요.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봉주 선수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우승, 또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6년도에는 미국 애틀란타 하계올림픽에서 1등과 불과 3초 차이로 마라톤 2위 준우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한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로부터 4년 후인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준우승을 한 사실은 아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데요. 자, 이봉주 선수는 1996년 미국 애틀란타 하계올림픽에서 1등과 불과 3초 차이로 마라톤 준우승을 했고요. 그 후 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우승,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우승,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함으로써 마라톤 세계 최강국 케냐의 11연패를 저지시켰습니다. 자, 이제 해가 뜨기 직전인데요. 이른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딱 4바퀴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4바퀴에 10.25km인데요. 이제 딱 4바퀴 10.25km를 달렸습니다. 원래
4바퀴 10.25km만 달릴 예정이었는데 좀 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이 화면이 흔들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자, 동이 트는 시간이어서 이제 하늘이 약간 어둠이 거쳐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쪽 하늘에 어둠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 해가 뜨는 동트는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곳은 서호인데요. 자, 서호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또 서호 서쪽변에는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재건축 입주 완료한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곳은 서호입니다. 지금 롯데월드타워가 서호에 접해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건 착시 효과고요. 롯데월드타워는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마라톤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약 한 5년 반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했고요. 퇴직 직전에는 은행의 법무팀장도 하기도 했는데요. 자, 퇴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7권 출간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작년 2월 약 1년 전인 2024년 2월에 출간한 게 인문학 서적 6번째 작품인 흥미진진한 미국사인데요. 그것은 미국사에 관한 총론이고,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인 작년 11월, 즉 2024년 11월 13일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이 바로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자, 여기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의 동쪽 조깅로에서 서호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동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서호에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2달쯤 전인데요.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으로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출간했습니다. 그건 미국사에 관한 강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한 미국에 관한 역사서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마는, 보스턴 마라톤은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탄이 되는 렉싱턴 콩코드 전투와 관련이 됩니다. 미국에 있어서 최고의 국경일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했던 독립기념일이 미국에 있어서는 최고의 국경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던 연도 1776년 7월 4일의 독립기념일, 그게 미국에 있어서는 최고의 국경일인데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펼친 게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약 8년 동안 독립전쟁을 했는데요. 자, 이제 가로등이 다 꺼졌습니다. 자, 이제 가로등이 다 꺼졌습니다. 자, 그 독립전쟁의 시발탄이 됐던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바로 1775년 4월 19일 렉싱턴 콩코드 전투입니다.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북서쪽으로 약 25km 지점에 있는 렉싱턴에서 첫 전투가 있었고요. 또 그 렉싱턴의 서쪽인 콩코드에서 본격적인 독립전쟁의 사실상 첫 교전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라고 할 수 있는 1775년 4월 19일 렉싱턴 콩코드 전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896년 근대올림픽 1회 대회가 열렸던 그리스 아테네 하계올림픽 이듬해인 1897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을 개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보스턴 마라톤의 개최 시기 자체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바로 1775년 4월 19일 렉싱턴 콩코드 전투기 때문에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세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1897년부터 개최를 해서 올해 보스턴 마라톤이 128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 보스턴 마라톤이 개최된 그 날은 매사추세츠주 주 전체가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도인 보스턴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모두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구 약 한 80만 정도의 보스턴에서 열리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날에는 수많은 응원 관중들이 보스턴 마라톤 42.19km 코스 전 구간에 걸쳐서 코스 가로변에 도열해서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게 보스턴 마라톤의 전통이고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약 1년 4개월 전인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자, 다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동호 북동쪽 코너에 있는 수변무대에서 남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년 4개월쯤 전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제가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대략 코스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캐나다와 미국 접경지대에 있는 세계